하엘이 왕자의 인생에서 가장 암울한 날입니다. 마치 그의 인생이 내리막길로만 향하는 것 같습니다. 마늘이. 만약 해리가 금요일에 승리한다면 그녀는 분명히 그의 곁에 있겠지만 이제 그는 패배자입니다. 그녀는 패배자의 곁에 있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양복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직 캘리포니아에 있다고들 하는데 사실은 영국에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하엘이 왕자는 진지하고 집중력 있고 상황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만에 그의 소송은 무너졌습니다. 버킹엄 궁은 그의 변호인단을 공개적으로 질책했습니다. 과거의 사적인 메시지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메건 마클은 그의 곁에 없었습니다. 이건 하엘이와 메건의 결혼 생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만약 제 남편이 가족 문제로 이런 일을 겪고 있다면 저는 당장이라도 남편 곁에서 도와줄 거예요. 메건은 어디 있죠? 그녀는 지금 해리에게 닥친 모든 일들을 진정시키려고 애쓰고 있는 걸까요? 해리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이번 왕실 복귀는 신중하게 계획된 것이었는데 어떻게 그의 공적 생활 중 가장 굴욕적인 한 주가 되어버렸을까요? 해리는 혼자 도착했고 그의 참모진은 메건과 아이들이 나중에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계속해서 암시했습니다. 그러한 불확실성은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이었죠. 그는 과연 그럴까 말까 하는 게임을 벌이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선호하는 언론 매체에 메건의 참석을 고려 중이며 어쩌면 금요일에 열리는 인빅터스 행사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알토프에 있는 어머니 묘소를 보여줄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방문 계획 전체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인빅테오스 캠페인의 메시지는 사라졌다. 자선 행사 참석은 그저 배경 소음처럼 들렸다. 모든 카메라의 시선은 오직 한 가지 질문에 집중되었다. 해리는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패배했을까? 법원은 관련 신문사들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기각했고 판사는 문제의 기사들이 합법적인 출처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결했다. 평론가들은 이를 이번 사건 전체에 걸친 참담한 패배라고 평가했다. 그는 진지한 인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판결과 판사가 그가 그다지 신뢰할 만한 증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그의 권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리는 판결을 완전한 면죄부라고 비난하며 증거가 공정하게 다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격렬한 발언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판결을 받아들이는 대신 그는 싸움을 계속할 준비가 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청자들은 그 모순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해리는 채텀하우스 행사장을 나서면서 미소를 지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수천만 파운드에 달하는 소송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알려진 법적 재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망상의 공작은 채텀하우스를 떠나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은 것처럼 보이려 했지만 우리는 상황이 전혀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각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될 정확한 금액은 아직 불분명하며 보험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하엘이가 예상했던 승리 연설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메건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러 왕실 전문가들은 해리가 승리했다면 메건이 그의 곁에 나타나 결과를 축하하고 서식스 부부의 승리 세리머니를 펼쳤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해리는 패배했고 메건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건 마클과 그녀의 신부 손을 잡고 입장했던 찰스 왕세자의 감격적인 재회에 대한 화려한 헤드라인을 얻지 못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해리가 최악의 헤드라인에 휘말릴 때 메건의 모습이 점점 덜 드러나는 시청자들이 이전에 알아챘던 패턴과 일치하는 것일까요?
킨지 스코필드는 해리가 앨범 스페이어 홍보 활동 중과 그 외 주요 공적 난관에 직면했을 때 메건 또한 자취를 감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해리 측에서 금요일에 메건 마클이 등장할 수도 있다고 암시하고 있지만 저는 그녀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해리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메건은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샬롯 그리피스는 더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그녀는 만약 해리가 신문사를 이겼다면 메건은 그의 곁에 서서 또 다른 적을 물리쳤다고 선언했을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다의 신화 에리는 판결이 모든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동안 홀로 연설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메건의 방식은 그를 좀 더 자극하고 편집증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당신도 예전에 그녀가 그들이 최전선에서 왕족을 섬기던 시절에 그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심어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녀는 해리에게 속삭이듯 해리, 네온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다 끔찍한 사람들이야. 여기서 나와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자 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일로 해리가 큰 돈을 벌 수도 있지 않을까요? 5천만 펀드가 제시됐네요. 하엘이 왕자의 부재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번 방문이 가족 관계 재정립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아이들을 데려와 영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찰스 왕세자가 손주들을 만날 기회를 만들고자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사진 촬영을 통해 자녀들의 존재감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 합니다. 해리 왕자는 다음 인빅터스 게임 전에 긍정적인 언론 보도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메게온도 아이들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만남도 없이 왕실 재회의 이미지는 시작조차 하기 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메건은 비록 물리적으로는 부재했지만 이야기 속 모든 곳에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평론가들은 그녀가 해리의 숙소 문제 처리 방식에 대해 몹시 화가 났다고 주장했다. 그 소녀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다. 그 소녀는 완전히 사람들은 그녀가 해리가 버킹엄 궁전에서 입장을 거부당한 일에 대해 단순히 화가 나거나 조금 실망한 정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녀는 몹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왜 분노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녀가 분노하는지 궁금하시죠? 그녀는 분노할 이유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해리, 내가 말했잖아. 영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마. 우리는 미국에 있어야 해.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일각에서는 그녀가 애초에 레온데온으로 돌아올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녀의 경호 조건이 너무 엄격해서 방문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건 본인이 이러한 주장들을 확인해 준 적은 없지만 해리가 다시 혼자 도착하면서 이러한 추측은 더욱 커졌습니다. 메게온은 해리가 절대 따라잡을 수 없도록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제 생각에 해리는 여전히 가족과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거든요. 해리가 여전히 가족을 이용하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메건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자 버킹엄 궁전이 이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 왕실 전문가들이 언급한 시간 순서에 따르면 해리 왕자는 왕실 거주지에 머물 수 있는 제안을 받았고 확정 기한을 통보받았습니다. 1월부터 이 여행을 계획해왔고 몇 달 전부터 왕실 거주지 제공 제안을 받았는데 정말 관대한 제안입니다. 정말 관대하네요. 금요일이 마감일이었는데 말이죠. 해리는 토요일에 제안을 거절했다가 마음을 바꿨는데 아마 경호팀이 솔직히 말해서 아들아, 런던에서 네가 있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은 버킹엄 궁전 아니야 라고 말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는 마감 시한이 지난 후 거절했다가 마음을 바꿔 훨씬 짧은 체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궁궐 측은 그 시점에서 원래 가족과 수행단을 포함한 준비를 단 한 사람을 위해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다시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호텔 예약이 아니었습니다. 경호팀, 직원, 음식, 교통, 공사 제한, 출입 허가 등 모든 것을 조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의 팀에서는 그가 간다고 브리핑하지 않았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왕실 구성원 중 누가 이 두 사람이나 저 무리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거라고 믿겠어요? 정말 끔찍하잖아요. 그리고 해리는 괄호 안에 언급된 병든 아버지와 재결합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왜 상속 문제를 해결하고 괄호 안에 모든 걸 정리해서 영국 국민들이 이미 질릴 대로 질린 상황을 수습하겠어요. 하지만 에리가 버킹엄 궁계에 머물 것이라는 헤드라인이 나왔고 궁 측은 그가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혼란을 야기했으며 해리 측은 왜 궁이 결국 정정해야 할 정도로 영국 최대 신문 한 면에 실린 기사가 퍼지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모든 일이 처리된 방식은 순전히 해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이 브랜드 이미지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이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버킹엄 궁전에 출입할지 여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일로 국왕이 안쓰럽습니다. 그는 이용당한 셈입니다. 샬럿 그리피스는 서식스 측 소식통이 이전에 해리의 고문들과 국왕의 고문들 간의 회담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서식스 측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후 보도를 준비했지만 이후 보도에서는 궁궐 내부에서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해리와 메건이 직접 조장한 이야기에 대해 궁궐이 비난받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들이 그냥 여기 들어와서 눈에 띄지 않게 평범하게 행동했다면 아마 걱정할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그들의 욕구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에 저 미친놈이 나타나서 시비를 걸겠지라고 생각하게 될 거라고 여기는 거죠. 왕실 전문가 킨지 스코필드는 숙소 배정 사태가 찰스 왕세자를 냉정하고 비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적인 조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녀의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만약 대중이 찰스 왕세자가 마지막 순간에 아들 해리 왕자에게 줄방을 취소했다고 믿는다면 해리 왕자는 또다시 거부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실은 평소의 침묵을 깨고 자체적인 시간 순서를 제시했습니다. 해리 왕자가 자신이 버킹엄 궁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버킹엄 궁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그래서 왕세자가 어쩔 수 없이 방을 줘야겠군 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글쎄요,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원래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죠. 찰스는 AB 인력에 굴복하지 않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이번에는 왕실이 직접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해리는 화해를 원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사적인 가족 관계 회복은 끊임없는 언론 공방 속에서는 어려울 것입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헤드라인을 장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찰스가 어떻게 대화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사적인 만남이 나중에 책이나 인터뷰 또는 다른 다큐멘터리에 공개될 수 있다면 윌리엄이 어떻게 관계 회복의 문을 다시 열 수 있겠습니까? 왕실은 이미 과거를 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메건은 공개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요. 하지만 사적으로는 왕실이 했던 일들을 자신이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녀는 그 일들을 이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왕실은 단순히 논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윌리엄의 현재 입장은 분노를 넘어 냉담해 보입니다. 티나 브라운은 왕실 갈등을 냉전으로 묘사하며 찰스가 여전히 화해를 희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가족 구성원들은
이미 그 갈등을 잊고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윌리엄이 오랜 친구와 오랜 대화를 나누는 동안 해리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고함을 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훨씬 더 최종적인 관계 단절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남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걸까요? 정말이지 그와 그의 아내는 당신이 며칠 전에 정확히 지적했듯이 그들의 온갖 소동과 심리 드라마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왕실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평범한 영국 국민들은 그들을 그저 특권 의식에 젖어 오만하고 골칫거리로만 여깁니다. 솔직히 말해서 암에 걸린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사적으로 해야죠. 그런데 그들은 모든 행동을 언론을 통해 자극적인 기사거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들의 인기는 이미 시들해졌을 뿐 아니라 완전히 사라졌으니까요. 윌리엄은 해리가 영국을 방문했을 당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하는데도 만남은 없었습니다. 해리는 가족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촌 피터 필립스의 결혼식에도 불참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한때 왕실의 중심에 있었던 그가 이제는 궁궐도 형도 매건도 없이 영국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끝났습니다, 해리. 문은 쾅 닫혔습니다. 당신이 다시는 이 나라에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해리의 재회 이야기에 타격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해리가 법정에서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묘사했던 맨 온 선데이 기자 샬롯 그리피스의 증언을 통해 그의 과거를 다시 들춰내게 했습니다. 이 남자는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위증을 저질렀고 원한다면 저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찰스 왕은 이제 그의 자귀를 박탈해야 합니다. 저는 기자들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들은 샬롯, 당신을 지칭하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그들은 여러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몇 번 만났습니다. 주장, 저는 캠프파이어 주변에서 낯선 사람들과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입니다. 해리는 자서전에서 이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주장, 직원들은 사적인 문제를 언론에 알리지 않았다. 사실 이메일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알렸다. 주장, 다이아애나 이야기는 통화 내용을 엿들은 남성에게서 나온 것이다. 사실 그 이야기는 왕자의 공식 성명에서 나온 것이다. 해리는 미스터 미스치프라는 별명을 사용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녀가 기자라는 사실을 알고 연락을 끊었다고 말했고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다 메시지가 공개되었다. 그리피스는 해리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그녀에게 먼저 연락했다고 말했다. 메시지 교환에서 그는 그녀를 그리프라고 불렀고 미스터라는 별명에 대해 답장을 보냈다. 미스치프라는 별명을 가진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함께 영화를 보며 껴안고 있던 시간이 그립다고 썼다. 제가 불법적인 수단을 써서 정보를 얻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했어요. 사실 그가 제게 DM을 보냈거든요. 해리가 우리 모두를 법정에 세우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메시지들을 절대 공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별명은 미스터 미스치프예요. 그리피스는 그 표현이 비밀 연애가 아니라 파티 후 영화를 보는 모임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근한 어조는 해리가 법정에서 묘사한 관계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판사는 그리피스를 인상적인 증인이라고 칭하며 그녀가 정보를 입수한 경위에 대한 설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피스는 사적인 메시지가 공개되는 것을 원한 적이 없으며 해리가 신문사를 고소하지 않았다면 절대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이리는 사사행활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으로 인해 과거의 개인 메시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그의 평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선단체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소송을 제기했던 자선 단체인 센티벌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고 자신 또한 소송을 당했습니다. 네, 그는 현재 센트럴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이요? 네, 그건 자선단체에서 제기한 겁니다. WRTSC, 그가 직접 설립한 자선단체에서요.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아프리카 파크스도 있고요. 그는 그 회사 이사회 멤버이자 전 최고 운영 책임자였는데 아프리카 부족 학대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치웰 재단인가 아니면 이번 주에 이름이 바뀐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문을 닫은 단체도 있죠. 인빅터스도 후원사를 사방에서 잃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까지 벌어지네요. 아니요, 이건 하이리 왕자에게 큰 타격입니다. 그리피스는 자신이 아는 해리는 재미있고 친근하고 솔직했으며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파티에 가고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사회적으로 알고 지내는 기자들과 친분을 유지하던 젊은이를 기억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해리에 관한 모든 개인적인 이야기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어졌다는 주장에 반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해리와 그의 주변 사람들이 그저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그 메시지들이 그토록 큰 피해를 입혔던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재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평판에도 엄청난 타격일 겁니다. 게다가 레온돈에서 이런 나쁜 소식을 듣게 되다니요. 몬테이토 저택에 숨어 있을 수도 없잖아요. 해리의 변호는 그의 측근들이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고 기자들이 일반적인 인간관계로는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는 믿음에 크게 의존했지만 그의 회고록에는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인 사교 생활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지속적인 친밀한 소통을 보여주었고 그의 ESG는 그가 자신의 과거를 실제보다 훨씬 더 통제된 것처럼 왜곡했다고 말했습니다. CO6 공작 부인을 변호해서 죄송하지만 메건은 법정에서 해리가 일부 기사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고 울먹이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들의 관계에 대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메건 마클이 왜 고등법원에 언급되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것도 그렇고 기사들이 15년 전 일인데 왜 메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다 메건은 또 다른 기묘한 방식으로 법정 이야기에 등장했다. 해리의 증언의 중심이 된 기사들은 그가 메건을 만나기 몇 년 전의 관계와 사건들, 특히 첼시 데이비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해리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 그 기사들이 현재 메건과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매개운 얘기를 꺼내는 건 그녀를 자랑스럽게 해주려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해리가 메건을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해리는 메건을 두려워해서 그녀가 없더라도 잘 대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평론가들은 메건이 왜 그녀가 몬테세토의 삶에 들어오기 훨씬 전에 발표된 기사들을 둘러싼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몬테세토 내부의 긴장감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해 보세요. 하이리는 여자친구와 관련된 문제로 소송을 벌이기 위해 영국으로 돌아갔지만 패소했고 메건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물론 부부 사이가 아닌 외부인은 사적인 대화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메건이 또 다른 값비싼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거 연애에 대한 이야기가 법정에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번 일이 그와 메건에게 어떤 의미냐는 겁니다. 메건은 그가 데일리 메일과 싸움을 벌였다가 또다시 진 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을 것이고 두 사람 모두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고통받을 겁니다. 이제 돈 문제가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되었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총 법률 비용은 수천만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해리의 개인적 책임과 보험의 역할은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요 언론과의 계약 파기, 넷플릭스와의 향후 활동 불확실성, 그리고 보안 및 캘리포니아 생활 방식과 관련된 끊임없는 비용 부담에 더해진 것입니다. 서식스 가문은 과연 얼마나 더 많은 법적 분쟁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는 도덕적으로 파산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 해킹범들에게 의존했고 범죄자들에게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왕실과 영국 언론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더 이상 이 나라에 설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메건의 상업적 본능이 논의의 중심이 됩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제품, 의류, 사업, 프로젝트 홍보를 계속해왔습니다. 해리는 국제적인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우크라이나 안보, 반유대주의, 참전 용사, 국제 정세 등에 대해 발언해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송이 기각되면서 강연 계약, 파트너십, 영향력 확보에 필요한 신뢰도가 손상되었습니다. 제가 인빅터스 관계자라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해리가 내년 버밍엄에서 열리는 인빅터스 대회를 홍보하기 위해 여기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말이죠. 이 모든 게 아버지를 깎아내리려는 계략 아닌가요? 아버지가 내년 대회에 해리와 함께 참석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게 하려는 거죠. 해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족 구성원을 대회에 참석시켜 왕실의 인정을 받는 거라고 예전부터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조종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거나 나쁘게 보이게 하려는 건 아닐까요? 제가 처음부터 이게 함정이라고 생각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해리는 이번 주에 자신이 여전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 영국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법정 패소로 인해 인빅투스는 언론의 헤드라인에서 밀려났다. 평론가들은 숙박 문제, 메건의 추측, 그리고 법적 분쟁이 행사를 잠식해버린 것에 대해 참전 용사들과 주최 측이 분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인빅터스 행사 관계자들이 해리의 개인적인 논란으로 인해 발생한 혼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해서 인빅터스 대회 자체가 실패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대회는 부상당한 참전 용사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행사이며 해리가 이 행사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 역할은 그의 가장 분명한 업적 중 하나입니다. 인빅터스 게임을 지지합니다. 빅터스 게임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희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개념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요? 그는 스스로를 역사상 가장 큰 희생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현재 상황이 위험한 것입니다. 해리가 참전 용사들을 홍보하기 위해 방문할 때마다 메건, 경호, 찰스, 윌리엄, 소송, 그리고 궁궐 브리핑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서식스 부부의 논란 뒤에 가려진 채로 이 대의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는 인빅터스 게임을 홍보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번 투어는 명예회복의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은 그의 자존심뿐 아니라 앞으로 며칠 동안의 계획에도 큰 타격이 될 것 같네요. 해리의 첫 공식 석상 등장조차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엘이 왕자는 오랜 친구이자 사진작가인 메우산 하람만과 관련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하람만은 정치적인 게시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후 사우스뱅크 센터 이사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해리 왕자의 영국 방문 자체가 이미 충분히 논란이 되었는데 그의 첫 방문이 하람만 사진작가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더욱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람만은 최근 반유대주의적 발언과 정치적 입장을 드러냈다는 논란 끝에 사우스뱅크 센터 이사장직에서 사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리 왕자는 하람만에 대한 전기영화 시사회에 주요 게스트로 참석했고 이 논란이 많은 영화 시사회에 참석한 해리 왕자의 사진이 많이 공개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해리 왕자가 최근 영국 내 반유대주의 증가에 대해 글을 썼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의 이러한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 참석은 친구를 지지하기 위한 의도였을지 모르지만 곧바로 또 다른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여행 전체가 그런 양상을 보인다. 진지한 척하려는 모든 시도는 또 다른 논란을 낳는다. 하이리는 점점 크리스틴에게 큰 골칫거리가 되어가고 있고, 찰스 왕세자가 버킹엄 궁전을 폐쇄하고 지금은 해리가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왕세자는 그 조치가 영구적일 것이라고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하이리는 영화 인빅터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는 안전한 왕실 거주지를 원했지만 궁궐 내 분쟁이 폭발했다. 그는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돈 문제에 대한 의혹이 다시 제기되었다. 그는 화해를 원했지만 궁궐 안에 그의 참모들은 서로를 깎아내리는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메건이 나중에 합류하기를 바랐지만 그녀의 부재가 오히려 주요 뉴스가 되었다. 그녀는 해리가 가족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려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메건 자신도 아버지나 가족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메건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해리가 가족과 관계를 맺도록 애쓰겠다고 생각하세요? 한편 찰스 왕세자는 차남의 위기가 전개되는 동안에도 공식 업무를 계속 수행했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해리와 그의 손주들을 만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를 구하기 위해 모든 규칙이나 기한을 뒤집을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차이는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할 수 있지만 왕은 여전히 왕위를 보호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가서 버킹엄 궁전에 머물면서 경비와 청소 같은 일들을 할 수는 없어. 그런 일들은 모두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잖아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휴가철이요? 아니요, 휴가철이 아닙니다. 리셉션에 슬롯 머신이 없어요. 하이리는 찰스가 아버지 역할과 위급 상황 해결사 역할을 모두 해주길 바랄지도 모르지만 군주제는 그런 식으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메건의 입장은 또 다른 모순을 낳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해리가 왕실로부터 외면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지쳤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실 재결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서식스 부부라는 브랜드는 여전히 이득을 봅니다. 그들의 자기, 자녀들의 왕족과의 관계, 그리고 국왕과의 사진 촬영 가능성은 모두 엄청난 공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마치 왕실과의 관계를 통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원치 않죠. 서식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왕실과의 연결고리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니까요. 그들은 해당 기관을 비판했지만 접근권 재개에 대한 모든 논의는 즉시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토마스 마클은 어떻게 된 걸까요? 평론가들은 해리와 메건이 아이들이 찰스 왕세자를 아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반면 메건의 친아버지인 찰스 왕세자는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네요. 그건 전적으로 해리 본인의 잘못이기도 하고 아내의 잘못이기도 해요. 솔직히 말해서 아내가 가족과 사이가 안 좋았고 해리도 이제 가족과 사이가 안 좋아졌잖아요. 당신에게 한두 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킨지가 한 달 내내 했던 말입니다. 토마스 마클,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그렇게 볼까봐 걱정된다면 아버지에게 물어보세요. 아니면 해리의 아버지가 영국 국왕이라서 그런 건가요? 두 가족의 상황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며 개인적인 이유도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조는 이번 캠페인이 단지 동정심, 조부모에 대한 애정, 그리고 가족 화해에 관한 것이라는 주장을 약화시킵니다. 만약 메건이 해리가 모욕당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왜 지금 그의 곁에 있지 않은 걸까요? 만약 그녀가 왕실이 그를 부당하게 대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왜 그가 혼자 카메라 앞에 서도록 내버려 둔 걸까요? 만약 그녀가 올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 왜 그녀의 도착 가능성이 그렇게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걸까요? 완전 난장판이네요. 그리고 저는 그 난장판의 원인이 해리의 아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항상 설명해 드렸는데
제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고 여러분 중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어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메건 마클이 몹시 화가 났다고 하거든요. 모든 답변은 또 다른 질문을 낳고 모든 질문은 메건이 참석하지도 않은 여행의 중심에 그녀를 계속해서 놓이게 한다. 일부 보도에서는 메건이 런던 외곽, 아마도 버밍엄이나 해리의 어머니가 묻힌 엘서브 근처에 나타날 수도 있다고 시사했지만 그 가능성 자체도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다른 영국 지역은 괜찮은데 왜 런던은 너무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걸까요? 물론 아기몽의 여신 마담은 레온대원이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오지 않겠지만 버밍엄에서 열리는 인빅터스 캠페인 출범식이나 노샘프턴쇼에 있는 다이아애나 왕세자비의 묘소를 참배하는 것은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압박을 받거나 공격을 당할 것이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누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단언하는 겁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다이아애나의 안식처 방문은 완전히 비공개로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서식스 부부의 이야기에 또 다른 강력한 이미지로 남을 것인가? 참석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추측만으로도 관심은 다시 한번 쏠렸다. 해리는 이제 법적 패배 이상의 것을 안고 캘리포니아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그는 궁궐 숙소 문제가 왜 그렇게 혼란스럽게 전개되었는지 설명해야 한다. 하이리는 항소할지 아니면 또 다른 법정 싸움에서 완전히 물러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언론의 관심으로부터 인빅터스를 보호해야 하고 메건이 승리할 때는 나타나고 위기 때는 사라진다는 비난을 받는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에도 대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왕실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메건 마클에게는 왕실과의 공개적인 관계가 중요하며 왕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해리가 여전히 왕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통로라도 가지고 있을 때만 통합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메건은 자신이 격분했다거나 여행을 막았다거나 해리의 법적 전략을 부추겼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주장들은 평론가들과 익명의 소식통들이 제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그러한 주장들이 제기될 여지를 남겨둡니다. 왕실 홍보에서 빈자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 자리를 채우게 마련이고 이번 주 메건의 부재는 어떤 성명보다도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해리에게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언젠가 그는 가족, 즉 자신이 태어난 가문과 자신을 책임지고 있는 가문, 그리고 메건을 위해 포기했던 왕자로서의 초능력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가장 큰 피해는 통제력 상실일지도 모릅니다. 해리는 수년간 신문들이 자신의 삶을 왜곡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개인적인 메시지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영국 방문을 위해 몇 달을 계획했지만 숙소 문제는 궁궐이 통제했습니다. 그는 그 주를 봉사의 시간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언론의 헤드라인은 궁궐이 좌우했습니다. 그는 메건의 도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실종은 그를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소셜미디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셜미디어를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항상 왕실의 행동에 대한 반론으로 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요. 메건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웨일즈 공주와 조지 왕자의 사랑스러운 사진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됩니다. 메건이 어떻게 대응할지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해리는 결국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는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건가요? 메게온이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 이야기를 바꾸려 할까요? 찰스는 공개적인 혼란 속에서도 비공개 회담에 동의할까요? 아니면 윌리엄의 침묵이 이미 왕실의 향방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해리는 자신이 여전히 중요한 존재임을 증명하기 위해 영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소송을 기각했고 왕실은 그의 늦은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의 과거 메시지들은
그의 증언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인빅테오스호는 스캔들에 묻혔고 카메라가 냉혹하게 상황을 파헤칠 때 메건은 여전히 행방불명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왕실 복귀가 아니었다. 해리와 메건이 왕실을 떠난 이후 쌓아온 모든 것을 시험하는 자리였고 거의 모든 부분이 무너졌다. 자,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메게온이 자리를 비운 것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해리의 여행 중 가장 힘든 순간에 곁에 있어 주었어야 했을까요? 버킹엄 궁전은 마침내 서식스 부부의 브리핑 전략을 폭로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번 법적 패소 이후 해리는 찰스와 윌리엄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